네, 안녕하세요. 명승훈 교수의 캠라이프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레인지가 있는데 전자레인지가 어떻게 해서 음식을 데워주고 또 조리를 해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자레인지에는 마그네트론이라고 하는 전자기 복사선 발생 장치가 있어요. 그 마그네트론에서 이 마이크로파라고 하는 것을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식품 중에 들어가 있는 물이라든지 지방 이런 것들이 이 마이크로파를 흡수를 하게 돼요. 마이크로파를 흡수를 하게 되면은 얘네들은 회전 운동을 합니다. 이 마이크로파를 흡수한 분자들은 회전 운동을 해요. 회전 운동을 하는데 지 혼자 회전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있는 모든 이런 물이면은 물 분자들이 전부 다 회전을 하게 돼요. 각자. 그러다 보면은 옆에 있는 것들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부딪히면서 열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음식물의 온도가 상승이 돼서 데워지고 그리고 조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마이크로파를 흡수하면 회전할 수 있는 그러한 물질들은 전부 다 그러느냐? 그렇지가 않고요. 이런 쌍극자를 가진 분자들이 회전 운동을 합니다. 즉 쌍극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기 이제 물 분자가 있는데 물은 H2O라고 그러죠. 수소가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산소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이 수소는 약간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어요. 양전하를 띠고 있고 산소는 약간 음전하를 이렇게 띠고 있어요. 마이너스를 띠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쌍극자를 가진 분자들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분자들이 마이크로파를 흡수하면 회전 운동을 합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다고 했어요. 이 빛은 이 네 번째 날에 만들었던 이 태양이라든지 달, 별 이런 것들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기서 만든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셋째 날 같은 경우에 여기에 뭐 식물들도 만드시고 그랬는데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어떤 식물들은 빛을 받아야지 광합성을 해가지고 열매도 맺고 그다음에 잎도 자라고 가지도 자라고 그러죠. 그런데 태양빛을 받지 않더라도 인공빛을 쬐어줘도 얘네들은 그런 광합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즉 이 라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자기 복사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자기 복사선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데 이것은 이제 파장에 따라서 구분을 해주게 돼요. 이쪽 왼쪽에는 파장이 긴 것들이 있고 이 오른쪽에는 파장이 짧은 겁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지금 마이크로파인데 이 마이크로파는 이 라디오파보다는 파장이 짧지만은 그래도 파장이 좀 길어요. 그리고 여기 IR이라 해서 적외선이 있습니다. 이 적외선 같은 경우는 뭐 사우나를 간다든지 아니면은 그 정형외과 같은 데 가면 빨간 등을 이렇게 쪼여주죠. 그게 이제 적외선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보다 좀 더 짧은 파장이 가시광선이에요. 가시광선이 있는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볼 수 있는 빛이고. 그리고 그래서 참 하나님이 신기하게 만들었는데 이 빛을 사실 전자기 복사선을 다 볼 수 있게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은 이 비지블 라이트 가시광선 영역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여러분들 중에 마이크로파가 보입니까? 아니면 라디오파가 보이나요? 그런 걸 안 보여요. 이건 단지 이 가시광선만 보입니다. 이 가시광선보다도 더 짧은 거가 뭐가 있냐면 UV가 있어요. UV는 자외선인데 우리가 여름철 같은 때 햇빛에 노출이 되면 거기서 자외선을 우리가 받는다고 하죠. 그 자외선입니다. 그 자외선을 받으면은 이 살갗이 탄다든지 아니면은 뭐 기미가 생긴다든지 그렇죠. 그보다 더 짧은 파가 이 X선이 있어요. X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X선 촬영을 할 때 사용되는 그 파입니다. 이거는 우리 몸의 살을 침투하죠.
침투를 해가지고 그것을 촬영을 하는데, 그보다 더 짧은 거는 감마선, 이거는 방사선들입니다. 이렇게 이 파장이 있는데, 파장이 긴 것이 있고 짧은 것이 있는데, 이 파장이 긴 것보다는 짧은 것이 굉장히 에너지가 셉니다. 그래서 뭐 자외선 같은 경우는 피부를 손상시킨다든지, X선 같은 경우는 X선 많이 쪼이면은 암이 걸릴 수도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 방사선 이런 것들은 더 위험한 것들이죠. 즉 여기에 보면은 이 마이크로파는 이런 회전 운동을 하고, 자외선은 이런 여기에서 이 바이브레이션 진동 운동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X선 같은 경우는 결합을 끊어버린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우리 그 몸에 있는 세포들을 죽인다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이크로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은요, 이 마이크로파는 전자레인지에서 사용하는 이 마이크로파는 어, 이 파장의 영역이 이게 이제 여기서는 지금 이제 보통 그 주파수로 나타내 줬는데요. 주파수가 2.45 기가헤르츠에 해당되는 파를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이제 진동수는 앞으로 좀 돌아가서 보면은 진동수, 이 프리퀀시는 파장, 웨이브랭스하고 반비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를 나타내 줄 때 파장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주파수, 진동수로도 나타내 줄 수가 있는데, 파장이 짧은 것은 진동수가 굉장히 크고요. 파장이 긴 것은 진동수가 굉장히 작습니다. 즉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전자레인지에서 사용하는 이 파장은 2.45 기가헤르츠 주파수에 해당되는 것을 쓰는데, 이거는 1초당 25억 번 진동을 하는 그러한 파입니다. 어, 이제는 우리가 이제 실제 이 전자레인지의 모양을 한번 살펴보면요. 전자레인지에 우리가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자레인지에 이런 마그네트론이라고 하는 전자기 복사선 발생 장치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마이크로파를 발생을 해요. 그러면은 이 파를 유도하는 이런 안내 장치가 있어가지고 얘를 이쪽으로 안내를 합니다. 안내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스터러, 이거 젖개가 있어가지고 파들을 고르게 이렇게 분산을 시킵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네요. 오른쪽에 마이크로파가 있으면 마이크로파는 하나의 줄기죠. 얘네들이 이렇게 분산이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닭을 이렇게 데피고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쏘여줘 가지고 가열을 해가지고 얘를 데펴서 먹는 거죠. 즉 이렇다는 거죠. 빛이 이렇게 쪼여지게 되면은 물 분자들이, 음식물 속에 있는 물 분자들이 회전 운동을 하면서 옆에 있는 것들하고 부딪히면서 열을 발생을 해가지고 데워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런 전자레인지를 우리가 잘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전자레인지를 해서 사용하면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즉, 안전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뭐가 있냐면은, 금속으로 돼 있는 쟁반이나 그릇, 이런 것들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호일, 이런 것들도 사용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물이라든 음식물 속에 들어가 있는 물이나 지방 이런 것들은 마이크로파를 쪼여주게 되면 얘네들이 흡수를 하게 돼요. 그 마이크로파를 흡수해가지고 얘네들이 거기서 회전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금속류들은 이 마이크로파를 흡수하는 것이 아니고 얘네들을 반사를 시킵니다. 반사를 시켜버려요. 침투하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경험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알루미늄 호일 같은 거 잘못 이렇게 넣어놨다가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팍팍 튀깁니다. 막 불꽃이 튀기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반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유리 그릇이나 세라믹으로 돼 있는, 자기로 돼 있는 그릇들 중에서도 금속으로 모양을 이렇게 예쁜 모양을 한다든지 테두리를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도 이 마이크로파가 거기에 부딪히게 되면 반사가 이루어져서 불꽃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스티로폼 중에서도 안전하다고 이렇게 승인된 것도 있는데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금이 간다든지 또 흠집이 있는 것들을 사용하면은 안 되고요. 그리고 일회용 플라스틱 같은 것들도 전자레인지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안전한 것은 어떤 것들이냐? 일반적인 유리 그릇이라든지 세라믹 그릇이 안전하고, 그리고 일부 플라스틱 중에서도 이 플라스틱은 전자레인지에 안전하다. 그렇게 만들어진 그릇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사용하면 되는데, 그런 그릇들 중에서도 흠집이 있다든지 금이 간 것들은 사용하면 안 되고요. 또 종이도 우리 그 종이 중에서도 이게 맨질맨질한 종이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플라스틱이 코팅이 된 겁니다. 그런 종이에다가 음식물을 넣고서 이렇게 가열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전자레인지에 안전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전자레인지를 좀 더 잘 사용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 음식물을 이렇게 데울 때 한 곳에다가 이렇게 집중해 놓지 말고 이것을 여러 군데다 이렇게 분산을 해 놓으면 음식물이 좀 더 빨리 고르게 가열이 됩니다. 그리고 또 물이 증발하지 않도록 이것을 덮개를 완전히 닫으면은 안 됩니다. 완전히 닫으면 안 되고 거기에 증기가 약간 나갈 수 있도록 틈을 줘야 됩니다. 틈을 주고서 이 덮개를 덮어줘야 되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덮개를 완전히 열어놓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물이 전부 다 날아가 버려요. 물이 증발이 돼 버리면은 음식물이 더 이상 가열이 안 되고 그리고 마르게 돼 버리죠. 그리고 많은 양의 음식을 데울 때는 한꺼번에 그냥 오랜 시간 동안 5분, 10분 동안 이렇게 하면은 그 별로 효율이 좋지가 않습니다. 한쪽만 계속해서 가열이 되고 그러니까 한 1분 정도 이렇게 가열한 다음에 멈추고 나서 음식물을 이렇게 저어줘요. 섞어주고 나서 다시 또 가열을 해주고 그렇게 해주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가열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씩 그 포장이 돼 있는 것들이 있죠. 음식물이 포장이 돼 있고 그다음에 랩으로 이렇게 싸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그릇에다 놓고 이렇게 가열을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게 좀 그것은 건강에 해로운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런 그 포장재 중에는 비스페놀 A 또는 프탈레이트 이런 것들이 이것들은 이제 환경 호르몬들인데요. 얘네들이 가열이 되면서 얘네들이 음식물 속으로 얘가 전이가 돼요. 음식물로 얘가 이행이 되니까 그것을 방지해 주기 위해서는 껍질을 뜯고서 플라스틱을 버리고 그다음에 봉지 그 랩으로 싸져 있는 것들도 뜯어내서 일반 그 유리 그릇에다가 놓고서 올리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 마가닌이 들어가 있다든지 뭐 크림치즈가 들어가 있는 거, 마요네즈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플라스틱 용기, 그다음에 플라스틱 물병 이런 것들은 물에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용하면 안 되고요. 또 이 전자레인지에 안전하다고 했지만은 오래되거나 또는 그게 긁힌 자국이 있다든지 또 금이 같든지 또 전자레인지에 굉장히 여러 번 돌린 용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 가소제, 즉 프탈레이트가 방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가 전자레인지가 어떻게 음식물을 가열하는지 또 우리가 음식물을 조리할 수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